자, 여섯 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강에서부터는 연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속의 성질입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5가지가 있어요. 사실 극한의 성질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이 fx가 fa일 뿐입니다. 그때는 극한의 성질을 배웠을 땐 얘를 알파로 뒀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를 얘를 베타로 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뭐 얘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gx의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한다 했다. 대신에 gx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알파 베타가 FAGA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k 곱하기 fx는 얘가 만약에 이거면은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한값 존재했을 때 이 k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요, 얘가 k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fa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상대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k 곱하기 fx가 여기 살짝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신다면 얘가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임을 밝히는 거 별거 없습니다. 얘 극한값이 이 a를 그대로 x에다 집어넣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얘가 그 x값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x는 a에서 연속. 이해했습니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리미트 x가 a였을 때 fx 플러스 gx로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이 x에 그대로 집어넣은 값이 되었을 때 이게 나오면 x는 a에서 연속인 겁니다. 일단은 얘가 계속 보이도록 제가 복사를 좀 해볼게요. 예. 이렇게 계속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극한의 성질에서 둘 다 존재하면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그때는 알파, 그땐 얘가 베타였는데 그 값이 얘가 FA라고 뒀잖아요. 제가 얘를 GA라 뒀잖아요. 그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x는 a에서 이 fx 플러스 gx가 그대로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느낌이면 얘도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요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리미트 얘도 복사를 해놔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빼기 gx인데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를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극한의 성질을 할 때 배웠어요. 얘가 fa고 얘가 ga이기 때문에 그대로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꼴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x는 a에다 집어넣은 꼴이 된다면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해주시는 거야. 마찬가지로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곱하기 gx인데 얘가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얘가 지금 FA고 얘가 지금 GA인데 이게 극한값 존재하니까 얘가 이제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게 x는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그 함수 x값에다가 이 리미트 값의 x값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면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gx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을 때 이걸 버리시면 안 됩니다. x는 a에서 fx가 fa, x는 a에서 gx가 ga.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는 분리가 돼요. 그 분리한 이 녀석이 fa고요. 이게 ga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 gx분의 fx. 대신에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그 조건이 있다면 얘가, 이 조건이 없다면 아닙니다. 이 조건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a에서 연속이다.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면 거고 0을 만족하는 x값에서는 연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분모가 0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쉽죠? 극한의 성질에서 했던 대로 각각이 연속이면 상수 곱한 거,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대신에 다는 거는 아래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틀립니다. 자, 이제 이런 연속함수 성질 5가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그랬죠. 만약에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을 때요.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더하고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대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연속이다. 당연한 거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아까는 뭐 특정한 x값에서 연속이면 그 x값에서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 다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아니겠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 x값이 전체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대요.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당연히 연속입니다. 증명을 했죠. 아까 증명했잖아. 이런 식으로 다 증명했죠. 어떤 x값이든 다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사실 3번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합성함수조차도 연속이라는 거죠. 합성함수조차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예. 당연한 거죠. 사실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x값에서 전부 다 연속이라 했을 때 별 난리를 쳐도 연속입니다. 별 난리를 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다항함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2x 이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gx 이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얘 두 개 더해도 얘를 두 개 빼도 얘를 두 개 곱해도 얘를 두 개 나눌 때는 사실은 이제 이걸 제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 좀 바꿔볼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를 더하면은 또 다항함수 나오죠. 빼도 다항함수 나오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했잖아요. 곱해도 다항함수 나오죠. 나누긴 하는데 나누기는 이제 좀 주의해야 돼. 요것도 연속이에요. 그럼 얘도 연속이냐? 연속이죠. 왜냐하면 fx가 이거거든요. gx가 이거예요.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없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된다고. 맞잖아요.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 인수분해 안 되네? 판별식 뒤에 해볼까? 0보다 작아요. 연속이잖아요. 분모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없어요. 그럼 연속이에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데 얘는 아니에요. 왜냐면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이냐? gx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있어버리죠.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있어버리잖아. 그럼 불연속이에요. 여기서는. 그것 빼곤 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있냐, 얘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있냐, 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0을 만족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위배되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x값이 뭔데요? 0이죠?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라 x는 0에서는 불연속이에요. 나머지는 다 연속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fgx 한번 해볼까요? x 대신에 gx를 집어넣어요. 아, 이거 다항함수잖아요. 연속이죠. 실수 전체에서. gfx 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요. 3x니까 3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요. 이거죠. x 대신에 여기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게 g 합성 fx예요. f 합성 gx는 x 대신에 gx를 집어넣어. gx는 3x니까 그걸 집어넣은 거 연속이죠. 왜냐하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고 얘 연속이에요. 대신에 분모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 그건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없는 거면 얘까지 전부 다 연속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숫자나 구간에서 연속이다. 실수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x는 a에서 연속이거나 아니면 뭐 x가 뭐 1에서부터 3 혹은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나 특정한 구간에서 이거는 조금 더 일반화할게요. 조금 더 일반화하겠습니다. A에서부터 B, A 이상 B 이하, A 초과 B 미만 이런 식으로 특정 숫자나 특정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때는 그 특정 숫자나 그 특정 구간에서 요거는 연속이에요. 더하기 빼기 아까 증명했죠. 이미 특정 숫자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증명했어요. 증명했죠.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거 다 증명했잖아. x는 a에서 증명 다 했습니다. 여기 다 증명했잖아요. 대신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예, 그거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분모가 0이 아닌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나누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증명했어요. x는 a에서 특정 숫자에서 연속인 거 전부 다 증명했잖아요. 제가 당연히 특정 구간도 연속이겠죠. 더 좁은 범위도 됐는데 더 넓은 범위는 당연히 되겠지.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에서는 그 숫자에서는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fx가 x분의 1이에요. gx가 x-2예요. 지금 이거는 특정 숫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1번의 예시에 대해서 위배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얘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특정 숫자. 예를 들어서 x는 2에서 연속인가? 얘 x는 2에서 연속이잖아요. 0만 아니면 다 연속이라고, 유리함수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x는 2에서 당연히 연속이지. 얘는 연속이에요. 더한 거 당연히 2에서 연속입니다. 곱한 거 당연히 2에서 연속입니다. 연속이니까 2에서는. 다른 숫자는 0은 아니겠지만 2에서는 둘 다 연속이잖아.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분모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없을 때만. 근데 합성함수 한번 해볼까요? 합성함수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f 합성 gx 해보자. 그거는 x 대신에 gx를 집어넣어야 돼요. x 대신에 gx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f 합성 gx는 뭐냐면
x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fx는 x는 2에서 연속입니다. gx x는 2에서 연속이에요. 특정 숫자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f 합성 gx는 이거거든요. 이거 x는 2에서 연속입니까? 아닙니다.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x는 2에서는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분모가 0이 아니면 그 구간에서 연속이겠죠. 나머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무조건 연속입니다. 특정한 숫자에서. 근데 합성함수는 그 숫자에서 연속이 항상은 아닙니다. 봐봐, 예시를 들었잖아. 얘의 x는 2에서 연속이죠. 얘의 x는 2에서 연속이죠. 근데 합성함수는 연속이 아니잖아요. x는 2에서. 그런 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간에서 연속일 때 얘가 그 숫자에서 또는 특정 구간에서 연속일 수 있어요. 대신 얘 분모가 0만 아니면 됩니다. 얘는. 근데 합성함수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예시를 제가 들어놨잖아요. 이게 합성함수가 연속이 아닌 거. x는 2에서 얘 연속이죠. x는 2에서 얘 연속이죠. 근데 합성함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잖아요.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런 예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얘가 다 연속이다. 그러면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나누거나 분모가 0만 아니면 돼요. 합성함수가 다 연속이에요. 분모가 0만 아니면 됩니다. 나누기는. 근데 합성함수 특정 구간이나 특정 숫자에서 연속일 때는 실수 전체에서는 별 난리를 쳐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물론 계속 말하지만 분모가 0만 아닐 때예요. 근데 특정 숫자나 특정 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얘는 연속이에요. 분모가 0만 아니면 얘는. 근데 합성함수는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예시가 이겁니다. 얘 x는 2에서 연속이죠. 특정 숫자. 얘 x는 2에서 연속이죠. 특정 숫자. 근데 합성함수 하면 연속이 아닙니다. 그 숫자에서. 그 예시가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실수 전체에서 얘가 연속이면 나머지 전부 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하지만 특정 숫자는 연속일 때 나머지는 그렇지만 합성함수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1번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할 수 있어요. 기억 봅시다. 선생님, fx랑 gx가 아니라 fx랑 fx 플러스 이것도 무조건 맞는데. 만약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리미트.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모든 실수예요. 이거라고 할게요. 이게 fa라고 합시다. 대신 a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x는 a fx 플러스 gx입니다. 이게 fa 플러스 ga예요. 괜찮습니까? 얘가 연속이고 얘 두 개 더한 게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gx 이미 극한의 성질을 제가 이용한 바 있습니다. hx라고 하세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리미트 x는 a hx가 ha라는 거예요. 제 수업 잘 들어보세요. 이 1번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주어진 게 지금 이거랑 이거예요. 당연히 얘가 연속이고요. 얘가 연속입니다. 얘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숫자예요, 이거. 근데 얘를 hx로 치환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gx입니다. gx는 뭐냐면 hx 빼기 fx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복잡한 거를 hx로 치환해버리라고요. 얘를.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fx 넘겨요. 그러면 gx를 보고 싶어. 내 gx가 연속인지 보고 싶어요. 여기다 리미트 x를 걸어요. 리미트 x를 걸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리미트 x는 a에서 gx인데 얘가 리미트 x는 a hx 빼기 리미트 이걸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이죠. 왜 분리시킬 수 있냐면 얘가 ha로 존재하죠. 얘가 fa로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ha 빼기 fa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근데 HA는 뭐냐면 HA는 이거예요. 맞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HA는 FA 플러스 GA라고요. 그래서 얘가 사라져서 결론은 GA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녀석이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써볼까요? 얘가 다시 뭐라고? HA가 이거라고. FA 플러스 GA라고.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GA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리미트 x는 a에서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gx가 ga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죠? 요게 나온다는 거잖아. x에다 a를 집어넣어서 얘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gx도 연속이라고요.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fx 연속이고 얘 덧셈이 연속이거나 얘 뺄셈이 연속일 때 덧셈과 뺄셈이 연속일 때 나머지 gx도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fa라고 하고 얘를 fa 플러스 ga라 해요. 근데 이 복잡한 걸 hx로 치환하세요. 그럼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럼 얘가 ha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gx를 보고 싶다 넘겨요. 이거죠. 양변 리미트를 걸어요. 얘가 결국엔 얘가 되거든요. 근데 ha가 결국은 얘가 돼요. fa 플러스 ga가 돼요. 결국 ga가 된다고요. 얘가 결국 ga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얘가 그대로 x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되기 때문에 gx도 그 숫자에서 연속이다. 모든 실수 x에서 당연히 연속이겠죠. a가 모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연속이다, 내가 a에서 연속이다를 보고 싶어. a는 실수 전체야. 얘가 나오면 끝이에요. x에다 a 집어넣은 게 나온 게 끝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합성함수는 특정 숫자에서 연속일 때는 아닐 수 있다 했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돼요. 합성함수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발레를 하나 들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gx가 x분의 1이에요. 니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fx가 x-1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g 합성 fx를 해봅시다. 이 gx가 x분의 1이에요. gx가 x분의 1이야. 그럼 x에다 fx를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 f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1 나누기 fx가 되기 때문에 fx를 역수시키면 되겠네요. g 합성 fx. fx를 역수시키세요. 얘를 역수시키라고. 그럼 x-1이네. 이거 x는 1에서 연속인가? 영속이잖아요. x는 1에서 연속이잖아. 맞죠? x는 1에서 연속이잖아, 이거. 맞잖아요. 이거 1이고 나 말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fx는 x는 1에서 연속입니까? 아니잖아. 1이면 분모가 0이다 말이잖아. 내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인 거에서는 불연속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지만 fx는 불연속이네. x는 1에서. 그 발레를 찾아봐요. 정말 삐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얘는 만족시키는데 얘는 만족시키지 않는 거를 찾아야 돼요. 얘는 만족시키는데 얘는 만족시키지 않는 걸 찾으셔야 돼. 뭔가 수상한 걸 찾을 때. 내가 이런 거 찾을 때는 발레 같은 거 찾아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완전 확실한 거고. 이런 거는 합성함수 같은 거는 발레를 찾아야 돼요. 얘는 맞는데 얘는 맞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역산을 해서 좀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 관련해서는 특정 숫자에서 연속일 때 그거는 아닌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레 이미 찾았죠. 디귿 얘 연속이지만 만약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그럼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러죠? 맞죠?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만 특정 숫자에서 연속일 땐 얘가 그 숫자에서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디귿도 발레 하나 들어줘. 디귿 fx를 x분의 1이라고 해봐요. gx를 x-, 이미 제가 발레를 들었어요. 이거 x는 1에서 연속이죠. 0만 아니면 다 연속이에요. 이 x는 1에서 연속이죠. 근데 f 합성 gx는 뭡니까? 이 fx에 x 대신 gx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gx가 x 빼기 1분의 1이에요. x는 1에서 불연속이라고요. 얘는 x는 1에서 연속, x는 1에서 불연속인데 이건 x는 1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얘는 연속인데 x는 1에서 얘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 이런 발레를 찾아야 된다고.
답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너무 확실한 거고. 필수예제 6번 여러분들이 푸는 건데 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무조건 연속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잘 봐야 돼. 얘는 연속이 맞는데 얘는 분모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불연속인 구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얘는 불연속인 구간 없어요. 곱하고 빼고 난리친 거 어찌됐든 다항하면서 남으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분수꼴은요. 분모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 숫자에서는 불연속이에요. 얘가 분모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없으면은 그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겁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했는데 예를 들면 예시예요. 예시야 여러분들. 이게 나왔어. 얘는 분모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해봤어. 얘가 분모가 0을 만족하는 x가 있어 없어? 있잖아 0이라고.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인 x값이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할 수 없어요. 0에서는 불연속이거든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분수꼴은. 이해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최대 최소 정리예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만약에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는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무조건 닫힌 구간이어야 돼. 열린 구간이면 안 돼요.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둘 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요. 그 구간에선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같습니다. 모두 다 가져요. 생각해 보세요. 닫힌 구간이 둘 다 닫힌 구간. 닫힌 구간이라는 거는 이 닫힌 구간이라는 거는 x는 a 이상 b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닫힌 구간이에요. 그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에서 그 구간에서요.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요. 그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가 아니더라도 이 사이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x는 닫힌 구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연속이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최대 최소를 모두 갖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모두 같습니다. 하나만 갖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fx가 루트 x-인데 닫힌 구간 3에서부터 4래요. 사실 그래프 그리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 2. 1을 집어넣어요. 그럼 y는 1이죠. 그럼 시작점을 2,1로 잡고요. 2,1로 잡으세요. 2,1. x 앞에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요. 루트 앞이 양수기 때문에 위로 가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바로 이거예요. x의 범위는 3에서부터 4래요. x가 3에서부터 4래요. 이 구간이래요. 여기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 있죠? 여기가 연속이잖아요. 왜냐? 무리함수는 분모가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돼. x가 2 이상이기만 하면 얘가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부터 4 사이가 연속이죠. 그러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가 F3이겠죠, 당연히. 4를 집어넣었을 때가 당연히 F4겠죠.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F4가 최대값이 되고요. 최대값은 F4예요. 최소값은 F3이겠죠? x에다 4를 집어넣은 게 최대, x에다 3을 집어넣은 게 최소예요. x에다 4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루트 2 플러스 1, 이게 최대값이고요. x에다 3, 1 플러스 1, 2예요. 이게 최소값입니다. 위에 있는 게 최대, 아래에 있는 게 최소예요. 이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있죠. fx가 예를 들어서 x-2분의 3x 플러스 1이에요. 뭐 이런 거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이라고 해보게요. 얘는요, 이 범위에 2만 없으면 돼요. x가 2 빼고 다 연속이거든요. 분모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이 구간에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2가 없죠, 이 구간에. 그래서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빨리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로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해요. 분모가 0을 만족하는 x값 2, x 앞에 계수 3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칭점이 2,3이에요. 2,3입니다.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고요. y절편은 구하세요. 0,-1이에요. 이게 y절편이에요. 이걸 지나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1번 아니면 2번이어야 되는데 2번이면 절대 이 점을 지날 수 없어요. 쪼개지 않고 유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0에서부터 0이 여기죠. 1은 대충 여기입니다. 여기 조각입니다. 0에서부터 1. 0에서부터 1. 최대값은 0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요. 최소값은 0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제일 위에 있는데, 그게 F0이에요. 최소값은요,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제일 아래 내려가 있죠.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 1 집어넣어요. F1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x에다 0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건요, x에다 1 집어넣은 거예요. 위에는 5고요, 아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 이게 최대, 이게 최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절편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y절편을 찍어주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예요. 근데 이걸 왜 빨리 하나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얘가 연속이죠. 이 범위에서 얘가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x가 2보다 이상이면 다 연속이고요. 얘는 x가 2만 없으면 돼요. 여기. 그럼 다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닫힌 구간이 있죠. 그 구간에서 연속이죠. 닫힌 구간이 있죠.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최대랑 최소를 모두 같습니다. 그게 아닐 때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지 않을 때는 최대나 최소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둘 다 가지려면 무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시 하나만 더 들을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이건 고1 때부터 꾸준히 나오는 아주 재밌는 녀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 구간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2, 0에서부터 3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절반이 마이너스 1이죠. 그거의 제곱을 더하고 빼요. 그래서 얘는 절반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고요. 이겁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이 0,0일 겁니다. 그래프 그릴게요. 1, 마이너스 1.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 0,0. 그리고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그래프입니다. 이게 fx예요.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에요. 3을 집어넣었을 때 몇 정도 나오냐면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3이.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플러스가 나옵니다. F3은 3 정도 나요. 얘가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완벽히 그리는 것도 좋은데 뭐 뼈대만 그려도 상관없긴 해요. 네. 0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얘는 봐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얘 가운데가요. 1, 마이너스 1이에요. 범위가요. 0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1을 기준으로 0은 왼쪽, 3은 오른쪽이에요. 얘는 한 칸 떨어졌지만 얘는 두 칸 떨어졌어요. 한 칸 한 요 정도. 두 칸은 좀 더 멀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1을 기준으로 얘는 한 칸 떨어졌고 3까지 두 칸 떨어졌어요. 얘가 더 멀리 있겠죠? 얘가 더 가까이 있어요. 얘가 더 가까이, 얘가 더 멀리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 뼈대만 그려도 돼요. 그랬을 때 최대는 제일 높게 있는 거 이거 3 집어넣었을 때요. 3, F3이겠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소는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F1. 얘는 이미 y값 나왔죠. 1,-1이죠. x에다 3 집어넣어봐요. 3이죠.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뼈대만 그린 다음에 제일 높게 있는 게 최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닫힌 구간이 있고요. 그 구간에서 연속해야 됩니다. 그 구간에서 연속해야 돼. 그게 최대, 최소를 모두 가져요. 만약에 최대 또는 최소값을 둘 다 갖지 않는 경우, 얘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경우는 최소값만 가져요. 최대값은 없어요. 최대값 없잖아요.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열린 구간일 때 이 그래프에서는요. 이 그래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최소만 받는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닫힌 구간일 때 그 구간에서 연속이면 항상 최대 최소 모두 갖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이 안 갖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프가 만약에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최대 최소를 모두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최대값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값은 같지만. 이 구간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여기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모두 가질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최대값은 같지만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값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최대랑 최소를 모두 가질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이 같은 경우는 최대만 갖고 최소는 안 갖잖아요. 여기가 구멍 뚫려 있어 버리니까 최소를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최대값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 발레를 드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이것도 최대 최소 모두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대 최소가 모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얘도 제일 아래에 있는 최소값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연속인 게 있잖아요. 여기서 불연속이잖아요. 극한값이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없는 거죠.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인 거죠. 얘 같은 경우 죄송해요. 열린 구간인 거죠. 근데 얘는 불연속인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불연속이 있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최소값은 갔는데 최대값은 안 갖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마다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시는 최대가 없어요. 최대가 없어요. 최소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 예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 연속해야지 항상 최대 최소로 가져요. 자,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연속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연속인데 그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미 나왔네요. 아까 방금 했던 게. 완전 제곱식꼴을 고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2 절반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플러스 4죠. 마이너스 2가 절반입니다. 그걸 더하고 빼야 돼요. 근데 난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그리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4로 튀어나오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fx는 얘가 2,4라는 꼭지점의 좌표로 갔고요. 마이너스기 때문에 위로 골로이겠죠. 요 정도만 그려도 됩니다. 사실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걸 뜻하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건 2보다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1은 2보다 왼쪽인데 얘랑 얘는 3칸이나 차이 나고 얘는 한 칸밖에 차이 안 나요. 얘는 3칸이나 살짝 이런 식으로 얘는 한 칸 정도.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는 제일 위, 최소는 제일 아래입니다. 최대는 x가 2일 때, 즉 f2 값입니다. 그때 y 값은 f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최소는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고요. 얘가 3, 이렇게 가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기 때문에 f-1.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최소값입니다. x는 2, x에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이미 4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9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무리함수인데요.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3번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로 살짝 묶을게요. 얘가 시작점이 2,1입니다. 0을 만족한 x값에 그걸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 y값. 그러면 그래프가 좀 크게 그려볼까요? 1,2예요. 1,2입니다. 근데 앞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이에요. x 앞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입니다. 루트 앞이 플러스니까 위에요. 왼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중에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아래에 있는 게 최소예요. 그 최대값은 뭐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y값이에요. 최소값은 x에다 0을 집어넣은 y값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루트 6 플러스 1이겠네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요 0을 집어넣으면 돼요. 루트 4 플러스 1 3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분모 x를 1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2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세요. 모든 거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그러니까 얘도 4x도 마이너스 2로 나누고요. 4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x 앞에 있는 개수로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 마이너스 2, x 앞에 있는 개수라고 했죠. 이게 대칭점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대칭점입니다. 즉 정근선이 되겠죠. 0, 몇입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0,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얘를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래요.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이랑 요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4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왠지 0 같은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네. 그 마이너스 1이 여기겠다. 여기겠다.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이 여기였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거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얘죠. 가장 낮은 게 얘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입니다. 최소값은 x가 4일 때 y값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분자가 1분의 0이 나오니까 얘가 0이에요. x에다 4를 집어넣어봐. 6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최대 최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특정 구간에서 연속인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은 그 특정 구간에서 이 특정 구간에서 연속임을 밝혀야 돼요. 얘가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려면 특정 구간에서 fx, gx가 연속이에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그 구간에서 연속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특정 구간에서 fx, gx가 연속이면 곱하기 연속이죠. 나누기는 연속인데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G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분모가 0이 아닌 애가 애여야지 거기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모 GX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니은은 항상 연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구간이나 특정 숫자에서 연속이라 해서 합성함수 연속이냐? 아니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는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단 하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밖에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면 2번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얘가 연속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거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골라라. 이 말은 그 구간에서 연속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얘가 각각 연속일 때 곱하기, 더하기, 빼기는 항상 연속인데 분수는 분모가 0을 만족하는 애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야 항상 연속이에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합성함수는 특정 구간에서 연속이면 합성구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도 연속이지만 그게 아닐 때는 연속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밖에 없어요. 항상 연속인 거는. 필수예제 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멈추시고 필수예제 7번을 풀어주시고요. 필수예제 7번을 풀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개념편 4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46페이지에 필수예제 7번의 답이 있습니다. 아까 필수예제 6번에 대한 답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필수예제 7번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거기 답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7-1, 7-2까지 완벽하게 끝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요 사이값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사이값의 정리. 이거는 좀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웬만하면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fx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요. 그리고 FA랑 FB 사이에 K가 있다 합시다. 이 사이에 K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K랑 요거랑 교점이란 얘기거든요. Y는 FX랑 Y는 KY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족시키는 이 C값이 K를 만족시키는 이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이 열린 구간에서.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연속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이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 그때 이 서로 다른 얘 사이에 K, 서로 달라야 이 사이에 K가 있을 거 아니야. 서로 같으면 이 사이에 K가 뭐겠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 K가 있어요. 그 K랑 마주치는 애가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K를 만족시키는 C값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 왜 갑자기 당신 얘기를 한다 했습니까? 왜 갑자기 제 얘기를 한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 몸무게가요 부끄럽지만 77kg입니다. 근데 제가 77kg가 항상 77kg는 아니었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말랐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땐 요 정도 몸무게였습니다. 근데 살면서 제가 요 정도 몸무게였어요. 근데 살면서 제가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한 17살이라고 할게요. 그때 몸무게가 올라가겠죠, 점점.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20살이 되기 시작합니다. 20살, 여러분들. 20살.
20살 초반에도 별거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좀 이상해. 심상치 않아. 먹을 거에 대한 그게 훨씬 들린 마냥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증거라죠. 이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때 몸무게가 몇인 줄 아세요? 이때 이 정도 됐었나?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때가 21살이거든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20이때에서 이때 사이거든요. 이때가 됐을 때예요, 거의. 이 정도. 이때가 이제 제가 입대하기 직전에 이건 몸무게가 나왔거든요.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입대하기 직전에 신체 검사 한 번 더 하거든요. 입대 했을 때 신체 검사 한 번 하거든요.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입대했을 시에 제 신체 검사 했을 때 몸무게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상승 그래프입니다, 이거. 그러다가 그 기간에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연속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때가 63으로 또 아주 좋은 몸무게 됩니다. 이때가 전역했을 때예요. 좋습니다. 23살.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는 77입니다. 현재 제 나이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몸무게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스갯소리 같죠? 쓸데없는 말 같죠? 아닙니다. 제가 왜 하필 몸무게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랑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웠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몰라도 돼. 거기에서 연속 확률 변수, 연속 변수라는 애가 있어요. 연속성을 갖는 변수가 있다고. 대표적인 예가 몸무게 같은 거예요. 시간 같은 거예요. 길이 같은 거예요. 그 연속성이란 게 뭐냐? 끊김이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제가 59kg에서 82kg를 찍은 순간 갑자기 점프해서 갔겠어요? 제가 갑자기 59에서 62가 됐다고 쳐봐요. 어느 순간에. 그럼 60을 안 거쳤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몸무게 연속성이에요. 내가 59에서 81을 찍는 순간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도 찍어야 돼요. 이게 연속적인 겁니다. 그게 몸무게라는 연속 변수예요. 이게 전부 다 끊김없이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걸 제가 몸무게로 예시를 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17살 때 59kg였고요. 제가 34살 때, 그러니까 FA 값이랑 FB 값이 서로 달라요. 그랬을 때 FA랑 FB 사이에 어떤 몸무게가 하나 있다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59kg랑 70kg, 77kg 사이에 70kg가 있다라고 해봐요. 이 K값이 70kg라고 해봐요. 그럼 제가 이 몸무게를 찍는 순간에는요, 70kg가 적어도 한 번은 있었어야 된다고요. 이 경우는 3번 정도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적어도 한 번은 70kg를 찍었어야 돼요. 내 몸무게가 이 정도였고 내 몸무게가 이 정도야. FA가 여기 있고 FP가 있어요. 얘가 연속성을 띠려면, 끊김없이 쭉 가려면 적어도 한 번은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찍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얘가 FA고 얘가 FB, 아무리 간단하게 이렇게 찍더라도 연속이면은 이 사이에 있는 K값을 적어도 한 번은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 값이 달라요. 그 사이에 있는 K값을 적어도 한 번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만족한 C값이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열린 구간 A에서 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요런 게 이제 C값 같은 경우입니다. C1, C3, C2. 적어도 한 번 이 C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증가하더라도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당연한 거라니까. 여기서 여기 가장 간단하게 찍어도 적어도 한 번은 찍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올라가도요,
왔다 갔다 없이 올라가도 연속성만 띄면은 연속이라면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얘가 적어도 한번 이 사이에 있는 y값 k가 적어도 한 번은 찍어야 돼. 그걸 찍는 x값이 적어도 하나는 a에서 b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얘기예요. 얘 사이에서 연속이라면 그 대신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얘 두 개의 값이 예를 들어서 같아 버려.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같아 버려. 근데 같은 거는 또 왜 안 되냐? 이 사이에 k 값이 없어요. 또 달라야지 이 사이에 k 값이 있지.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그 달라야지만은 이 사이에 k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예요. 근데 그거 응용한 게 잘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잘 나온 게 아니라 그거 응용한 게 잘 나와요. 사실은 대부분 응용한 거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k 값을 이제 0으로 좀 옮겨볼게요. 0으로 k가 아니라 0입니다. 이번엔 k가 아니라 0으로 옮겨볼게요. fc가 0이에요. k가 0입니다. 이제 k가 0으로 해봐요. 그럼 fa랑 fb가 달라야 돼요. 야, 0을 기준으로 그 값이 가능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겠지. 당연하죠. 이제 k 값이 0입니다. k 값이 무조건 0일 때예요. k가 무조건 0이야. fx가 있어요. 이게 fx예요. 이게 fa예요. 이게 fa예요. 이게 fb입니다. 0이에요. y는 0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 사이에 0이 있으려면 이 두 개의 값 사이에 0이 있으려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겠죠. 이 두 개 사이에 0이 있는 거야. 아까 y는 k였는데 두 개 사이에 k가 있으려면 이었죠. 근데 두 개 사이에 0이 있으려면이야. 이제 무조건 k가 0이거든요. 두 개 사이에가 0이려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두 개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FA, FB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거는 FA와 FB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이 사이에 0이 있으려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여야 돼요. 반대로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 0이 있는 거야. 그거였을 때 그 사이에 0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0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K값이 0인 거예요. 걔를 만족하는 C값이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FA랑 FB 값이 연속이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데 얘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0을 끼고 있겠죠? 그 0을 만족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얘가 0을 만족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가 0일 뿐이에요. K가 0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FA랑 FB의 부호가 달라요. 그 부호 달라는 거가 곱해서 0보다 작아. 그렇다면 두 개 사이에 0을 끼고 있거든요. 그 0을 만족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K가 C일 뿐이에요, 그냥. K가 0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0이라는 거는 사실은 얘가 0을 만족한다는 거는 사실은 X축과의 교점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Y는 0은 사실 X축이잖아요. X축과의 교점을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K가 0일 뿐입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복잡한 거는 무조건 뭐 fx나 gx나 hx로 치환해요. fx로 치환해볼까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어떤 구간 들이대보십시오. 전부 다 연속입니다. 그때 fx 즉 c라 써도 돼요. c라 써도 됩니다. 얘가 0을 만족하는 c값 즉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게 마이너스 1에서 2 얘가 a고 b예요. 그렇게 존재하려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 여기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연속이어야 돼요. 제가 뭐라 했어요? 양 끝에 있는 거에 부호가 달라야 된다 했어요. 맞죠? 기억하시죠? 양 끝에 있는 거에 부호가 다르다.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그 사이에 0이 있고요. 그거 0을 만족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가 k인데 k가 0이 되려면 y는 0이죠. 그 교점이 존재하려면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려면 양 끝에가 달라야 돼요. 근데 이 두 개 값이 다르다는 거는 부호가 다르면 되잖아요. 그 부호가 달라야 두 개 사이에 0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걔를 만족하는 C값이 있으려면 여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이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야 돼요. F-1이 몇이냐? 자, F-1을 구해볼게요. F-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에요. F0은요? 마이너스 1이에요. 부호가 같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양 끝에 있는 부호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안 돼요. 두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마찬가지 2번도 0에서부터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연속이죠. 근데 연속은 왜 볼 필요가 없냐? 다항함수는 어떤 구간에서도 연속이거든요. 내가 봐야 될 건 F0 곱하기 F1에서 연속이나만 보면 돼. 야, 얘가 부호가 다르냐만 보면 돼. F0은 이미 구했고요. 내가 F1만 구하면 되죠. F1은 뭡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부호가 같으니까 안 되죠. 3번 1에서부터 이 사이에 얘를 만족하는 C값이 있냐는 거야. fx를 만족하는 x값, 즉 C값이 있냐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1 곱하기 f2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f1은 구했고요. f2만 구하면 돼요. 8이 16, 4, 2,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가 나오네요. 몇이 나옵니까? 12, 19가 나옵니까? 9가 나와요. 얘 맞네요. 얘는 9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맞다는 거죠. 4번도 해볼까요? 4번은 구간이 2에서부터 3까지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거 볼 필요 없다니까. 당연한 거니까. F2 곱하기 F3이 0보다 작은지 보면 돼요. F2는 9고요. F3은 뭡니까? 집어넣어봐요. 54고요. 이거예요. 얘는 어찌됐든 플러스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13인데 뭐 41인데 값은 중요하지 않고 부호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3번이고요. 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해보십시오. F4가 뭔지 몰라도 얘는 아무튼 계산해보면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3에서부터 4잖아요. 이거 연속이죠. 근데 F3 곱하기 F4가 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됩니다. 얘만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얘가 0을 만족하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거를 만족하려면요. fx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간을 찾는다면 f-1 곱하기 f0이 음수해야 돼요. f0 곱하기 f1이 음수해야 돼요. 왜냐면 닫힌 구간에서 무조건 연속일 테니까.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해야 됩니다.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해야 돼.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해야 돼. 그리고 닫힌 구간 연속이어야 되고요. 근데 3번은 맞죠.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그래야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해야 되고요. 그래야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 여기를 x를 해야 됩니다. 0을 만족하는 x값이, 즉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2번 문제 한번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에서부터 4까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에 대하여 f1값, f2값, f3값, f4값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면 정말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대충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방정식 이거는 몇 개의 실근을 갖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오른쪽을 0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할 때 항상 한쪽을 0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해서 오른쪽을 0으로 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fx가 0 이런 식으로, fc를 0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둬요.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니까 fx 빼기 x제곱을 hx로 치환을 할 거고요. 결국에 우리는 hx가 0, hx가 0을 만족하는, 얘가 넘어간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얘가 여기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냐, 구간 여기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냐.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여기서 몇 개냐 이거야. 괜찮아요? 제가 하는 말? 얘가 0을 만족하는 거는 여기서 몇 개냐라는 거는 얘랑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했죠. 그럼 h1이 몇인지 h2가 몇인지 똑같지? 내가 1에서부터 4까지 구간에서 내가 x가 1, 2, 3, 4인 거 알려줬잖아요. 마찬가지로 h1은 뭐냐면 여기 1을 집어넣어요. f1-1이고요. 여기 f2-x에다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죠. h3은요. x에다 3 집어넣으세요. f3-3의 제곱이니까 9입니다. h4는요. f4-16이에요. 그래서 h1은 몇이고 h2가 몇이고 h3이 몇이고 h4가 몇인지 제가 다 구하겠습니다. 지금 f1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을 빼면 3이 됩니다. f2는 1이라 되어 있어요. 거기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입니다. f3은 11이라 되어 있고요. 사실 부호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깔끔한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hx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못 그려요. h1이 3이에요. 1이 라인이 있고요. 2 라인이 있고요. 3 라인이 있고요. 4 라인이 있어요. 1에서부터 4까지 여기 구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h1은 3이에요.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3 나온다고.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네요. 3 넣었을 때는요, 다시 2예요.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가장 최소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가장 최소 단위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단위를 묻는 거예요. 최소 단위, 가장 간단하게 연결하라고요. 가장 간단하게 연결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 사이에 0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지만 얘가 지금 H1과 H2, 1이랑 2 사이에는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이랑 2 구간에는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0이 하나라도 지나겠죠. 2랑 3도 마찬가지입니다. 2랑 3도 서로 부호가 달라요.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0이 하나라도 지납니다. 마찬가지로 3과 4도요. 3과 4 사이에 부호가 달라요. 그 사이에 그래서 0이 하나라도 지나요. 그래서 얘를 가장 최소 단위로 연결했을 때 실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 얘가 적어도 3개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fx 연소함수에 대해서 f1을 알려줬고 f1 알려줬어요. 지금 fx가 1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넘겨야 돼요. fx 빼기 1은 0이라 해놓고요. 이거를 hx로 치환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hx가 0을 만족하는 애가 몇 개의 실근을 갖냐, 얘 몇 개의 실근을 갖냐 이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려진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면 됩니다.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 우리가 실근을 가지려면 HC가 0에서 1에서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1이랑 2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근데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죠. 왜냐면 hx라는 게 fx 빼기 1인데 fx가 연속이잖아. 그럼 fx 빼기 1도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속인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이 h1 곱하기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래프로 해석을 했지만 h1 곱하기 h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고요. 이 구간에서 두 개 곱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오케이. 이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 사실 곱에서 0보다 작다라는 게 곱에서 0보다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곱에서 0보다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더라도 얘 양 끝에 있는 애 부호가 다르. 그러니까 연속이죠 일단. 모든 실수함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어서 hx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실근을 가할 조건은요. 일단은 구간을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1, 2, 3, 4 각각을 알렸잖아요. 1이랑 2 구간, 2랑 3 구간, 3이랑 4 구간 나눠서 생각하시면 1에서 2는 연속이죠. 그 양 끝에 있는 함수 값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하나 갖는 거예요. 얘도 연속이겠죠? 양 끝에 있는 함수의 부호가 달라요. 함수값이. 마찬가지로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구간에서 하나씩 갖는 거예요. 1이랑 2 사이에 하나 갖고요. 2랑 3 사이에 하나 가져요. 3이랑 3 사이에도 하나 가져서 연결을 해봤을 때 최소 3개는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이해됐죠? 1이랑 2 구간의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고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서 각각 하나씩 갖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그러니까 실근을 갖도록 하면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적어도 한 개는 가져야 돼요. 그게 실근을 가질 조건이죠. 그러면 일단 조건이 뭐라고요?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당연히 연속이죠. 연속 빼기 1이니까 연속이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H1이 무엇입니까? F1-1입니다. H2는 무엇입니까? F2 빼기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F1이 K라 했고요. F2가 K 빼기 5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K 빼기 1이고요. 얘는 K 빼기 5라 했기 때문에 K 빼기 5에서 1을 빼면 K 빼기 2입니다. H1 곱하기 H2가 0보다 작다. 이 얘기는 H1이 이거고요. H2가 이겁니다. 이게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K는 1이랑 6 사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고요.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사이값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8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풀 거고요. 필수예제 8번을 풀었다면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 필수예제 8번에 대한 답이 있고요. 그 답을 확인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8-1번부터 8-2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6강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저는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